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만수무강연구소 연구원이었던 김주원 씨의 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 김정은 정권과 북한 고위 특권층의 숨겨진 생활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자 김주원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늘 고민거리였던 것이 동맥경화와 당뇨병, 신석증, 후두염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의학계에서는 이걸 선천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북한에서의 만수무강 연구라는 게 곧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맥경화와 당뇨병, 신석증과 후두염을 막기 위한 연구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만수무강 연구소는 선천적 질병 치료 연구보다 강정제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수무강 연구소의 하나였던 만청산 연구원에서 진행된 성기능 활성화를 위한 강정제 연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체내 성호르몬 생성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노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남자들의 경우에 40살에 이르면 노화가 빨라지면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의 건강 기능은 성기능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40살 된 남자의 성기능은 20대에 비해 2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옛날 늙은이들이 성기능이 높으면 오래 살 수 있다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성기능이 높으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입니다. 성기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체력과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김일성과 김정일은 성기능이 높으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과학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몸의 균형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집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기능을 높이는 데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도 그래 특히 김정일은 생전에 동물적이라 할 만큼 여성 문제에 편협했습니다. 김정일이 늘 강조한 강정제 개발은 선천성 질병인 동맥경화증이나 당뇨병을 고치기 위한 연구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정일은 단순히 동물적 욕구인 성적 능력을 높이는 데에만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만수무강 연구소에 시도 때도 없이 연구과제를 내렸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책임 서기관이었던 정하철을 통해 만수무강 연구소에 강정제 개발 과제를 주었습니다. 만수무강 연구소에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한마유를 비롯해 성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면 세계의 어떤 물질이든 연구했습니다. 흔히 강정제는 정력제나 체음제, 속력 항진제 등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강정제는 그것이 생리적인 작용에 따라 성기능 중추 흥분제와 비뇨기 자극제, 호르몬제, 민간약 등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성기능 중추 흥분제는 인간의 성적 흥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연구되는 물질입니다. 화학적이 아닌 천연 중추 흥분제로는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정지한 요흰빈이나 인도와 호주 등에서 나는 스트리키닌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극히 적은 양을 사용하면 성적 흥분제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양을 초과하면 촉추신경의 반사 흥분성을 항진시키고 말초신경에 의한 자극으로 전신 근육에 심한 강직성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하면 운동신경이 마비되어 경련이 극대화되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뇨기 자극제는 먹으면 오줌으로 배설되면서 오줌기를 자극하여 성적 충동을 유도합니다. 호르몬제는 남성의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투여하여 성기능의 노화를 예방합니다. 호르몬제는 남성의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투여하여 성기능의 노화를 예방합니다. 민간치료약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써오던 한방치료제입니다. 팔미지향산이나 육미환, 구기자, 삼쥐구엽초, 가시오갈피, 음양각, 인삼, 산딸기 등은 예로부터
발기부전증 치료와 예방에 써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성기능이 저하되자 김정일은 성기능 회복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면서 노골적으로 강정제 개발을 다그칠 것을 만수무강 연구소들에 내리먹였습니다. 외국에서 강정제를 들여오는 방법도 촉구하였습니다.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들은 김정일의 건강 장수를 위한 충성 경쟁의 일환으로 강정 효과가 있는 그 나라들의 투교한 약재들을 경쟁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약재들은 주황당 옥가를 거쳐 만수무강 연구소의 연구용으로 보내졌습니다. 아프리카와 인도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식물에서 정제한 요힌빈이나 스트리키닌은 공항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극약에 속합니다. 이런 약들은 중군동에 무기 밀매를 하는 이영재위원회 구총국 무역회사들이 밀수의 방법으로 들여왔습니다. 한방치료로 성기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원가가 비싼 약초들을 운공목장에서 소와 돼지, 닭을 비롯한 가축류들에 먹여 고기와 우유, 달걀의 약초 성분을 동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그 사례였습니다. 실험동물들인 흰지와 흰생지, 모르모트를 실험 대상으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거쳐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과 급성, 독성 시험, 후대 독성 검토를 진행하여 안정성이 확인된 약재들에 관하여 인체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일의 성기능을 높이기 위한 인체 시험 대상자들은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의 김일성 고급당 학교 특설반 고위 단幹부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재를 먹이고 그들에게 문진 항목을 답으로 적는 형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문진 항목을 솔직하게 적느라 비지땀을 흘리던 고위 단幹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혼자 웃음이 나오며 김정일의 비인간성에 격분을 금치 못하곤 합니다. 그때 질문들은 아침 기분은 어떻습니까? 밤에는 사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좋은 시간을 얼마나 지속했습니까? 새벽 발기력이 상중하로 나눈다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이었으며 대답하면 문진 양식에 적어서 종합하여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만성산 연구원에서는 김정일의 성기능을 높이기 위한 강정제 개발 과정에 속력 활성화를 위한 생활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술은 2잔 이하로 양을 줄이고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했으나 김정일의 담배와 술 사랑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만성산 연구원에서는 일본 건강 잡지에 실린 항문 간략근 운동인 케겔 운동이 성기능 항진 효과를 김정일에게 제안했습니다. 또 성욕 항진 효과가 높은 약재와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여 김정일은 노년에도 여성 편력이 놀라운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목난간 연회장의 비밀 파티와 기쁨조와 동반한 김정일의 동물적인 성적 야외는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런 강정제와 강정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력이었습니다. 강정제 개발은 김일성 일가의 환각세계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정일의 노년 사랑은 가정이 있는 나이가 5살 위인 유부녀 성예림에 이어 김영숙과 홍경천, 고영희, 김옥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여자들이 수십 명에 헤아립니다. 제포 출신 무용 배우인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를 첩으로 데려다 살다가 그 여자가 유선암으로 죽자 22살이나 어린 김옥이와 동거하여 살 정도로 여성 문제에서는 투사라고 할 정도로 변태 성역자로 역사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김정은도 아버지 김정일의 뒤를 이어 이설주같이 예술계의 여자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 질병은 어디 가겠습니까? 김일성도 김정일도 모두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강정제가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그보다 자신의 유전적 질병에 맞는 치료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30대 초반인 김정은의 비대한 몸집을 보면 그의 운명도 아버지인 김정일과 다를 수 없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자 김주원이었습니다. 탈북자 김주원 씨가 전하는 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입니다.